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1호학번 졸업생 배진희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자란 토종 전라남도 사람입니다. 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며,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전남대학교의 특정 학과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함께 만든 적이 없고 제가 혼자서 하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호소문과 야권 비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연설을 할 것입니다. 먼저 호소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 담화문과 탄핵 심판 최후 결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 간의 체제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쁘고 버거운 일상에 치여 그 내용을 듣거나 찾아보지 못하였을 전남대 후배님들 그리고 광주 전남의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의 독재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철저하게 반대되는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도 북한은 다양한 대남 도발 행위를 저질러 왔고 대한민국의 군인,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발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첩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이 도발한 것을 배로 되갚아줄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었고 뛰어난 안보로 간첩들이 활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점차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폐단 중 하나는 바로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중우정치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번질되어서 선동된 대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말합니다.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시민이 언론에 선동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대국민 선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언론에 의해 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언론의 주도로 세월호 사고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에게 촛불을 쥐어준 가장 큰 공이 언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고 야당은 영부인에 대한 여러 논란을 만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는 정말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또 촛불을 들고 나왔고 그렇게 또 보수 정권은 촛불에 의해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긴 것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긴 것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언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는 바로 언론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언론이 편파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지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밝히시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치에 관심 없이 정치에 관심 없이 그저 언론의 뉴스를 꾸준히 접해온 국민들에게는 계엄령도 여야 간 정치 싸움의 일환이며 야당의 공격에 참다 못한 대통령의 선 넘은 공격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로 있었던 북한 간첩의 지령문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다음과 같이 검색하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온 북한 지령문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것들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고 지역별 반일 투쟁 소식들과 대일 강경 보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동향을 널리 보도하여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라. 놀랍게도 이 지령론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령을 성실히 수행한 당은 바로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 북한 간첩이 받은 지령문에 일치하게 행동했다는 것만큼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사들을 게재하라라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언론은 우연인지 아닌지 열심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고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반일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산업계는 막다한 타격을 입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데에도 국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국가의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기사를 게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언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론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적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려라. 왜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역시 야당 세력은 지령문과 동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지령문도 그저 간첩의 지령이 닿았을 수도 있는 시민단체, 노조단체에서만 행한 행동이 아니라 거대 야당과 언론이 함께한 행보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듣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업 일부를 진보당의 확고한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관심을 들이며 영업 일부가 핵심적으로 참가하는 전국 민중 행동에서도 진보당과의 정책 협약, 정책 연대를 맺고 공동투쟁, 연대 활동을 다각도로 벌여 진보당의 사회적 주의를 부단히 높여가는 데 이바지하라. 영업 일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보당은 우리가 많이 봐온 당입니다. 광주에 통행량이 많은 거리면 10중 8구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적 선동 문구로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당이죠. 그리고 이 당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믿어주는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민중 행동에 대해 찾아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반미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다양성을 인정한다지만 아무리 다양성을 인정한다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11월 12일 비가 오는 속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10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땡땡땡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과 같이 땡땡땡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을 연상시키는 대중적인 항의 행동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한편 야당들이 정부 책임론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땡땡땡 패거리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 지지층 내에서조차 이번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당국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땡땡땡에는 대통령님들의 성함을 넣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걸 잊고 있는 저조차도 이것이 음모론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법정에서 밝혀진 북한과 간첩이 나눈 지령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추모한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 간첩들에게 그들에게 동조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애도했던 것입니까? 그의 맥락상 살펴보건대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또한 북한의 지령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참혹하지만 이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하며 언론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최근 4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은 이렇게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힘겹게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탄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발언할 수조차 없다 하고 북한의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건네고 헌법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려 하며 공산주의 독재체제인 한국이 중국몽에 함께할 것,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와 같은 발언을 하는 등 국가관이 의심될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간첩의 지령문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은 모두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제외한 유튜브나 다른 정보 매체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프레임 지겹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얻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중에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 떠도는 거짓 정보에 속을까 걱정합니까? 해당 영상의 댓글만 봐도, 다른 채널의 영상만 봐도, 관련 정보만 검색해도 쉽게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이라는 권위, 뉴스라는 권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정보를 제한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를 보여주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양극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진 언론 매체가 바로 주류 언론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보도는 가짜뉴스더라도 그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북한 간첩의 지령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가진 언론이 거대 야당과 함께 국가의 혼돈을 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있고 난 후 좌경화된 주류 언론들은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며 남탓, 사과 없이 정당성 주장, 음모론, 구글 유튜버 개몽령 발언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사도 최후 변론에서 있었던 여러 발언들을 재조명할 뿐이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 시민들은 행복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광주에 연고지를 둔 프로야구팀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아의 야구 경기를 보는데 한 선수의 세이브 아웃이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해봅시다. 제 아무리 음모론같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더라도 승부조작의 정황이 있었다면
한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세이브 아웃보다도 승부 조작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현재의 사회 언론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두고 모든 언론이 모른 채고 있으며 어떻게 오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거짓 정보로 선동할 언론은 있으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킬 언론은 없는 것입니까? 언론은 정론 지키라라. 내 것이야. 언론 다 나온다. 제가 좌나 우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우파의 불모지 호남에서 제가 우파를 지지한다고 해서 무엇이 행복하며 저에게 어떤 개인적 이득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한다 한들 주위에 정만 만드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왕따 되기를 자처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가족, 친구들과 실없는 소리하며 웃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나와 말하는 것은 오직 나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음모론이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의혹조차 남겨선 안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을 그 모든 일의 가해자로서 있는 야당이 음모론으로 규정한다 해서 이거 음모론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언론과 함께 이미 국민을 선동한 경력이 명백한 당을 말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코 음모론이 아니며 최근 있었던 C8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혹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황조차 남겨선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국가의 체제가 걸린 일이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2년가량 남았습니다. 언론사들을 통제할 힘이 없어 내란 수개라 일컬어지고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하는 것이 정부인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칼에 뽑으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뭘 자꾸 말할 게 있어.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라고 말하거나 정치 이야기에 뭐하러 열을 올리냐며 관심 끄고 말을 하지도 말라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조차 극좌편향적인 재판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를 좌파라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고 밝힌 사람들 말입니다. 야 진짜 잘한다 이 사람. 와 미쳤어 진짜. 국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자리조차 좌우 진영 갈등에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같은 우체국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전국의 모든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정보의 논리성을 따져보는 등 개인의 역량을 스스로 기르고 빼앗긴
부탁드립니다. 되게 잘한다. 나 눈물 난다 진짜. 전남대 와 잘한다. 전남대 야 진짜 개 잘한다. 창당하세요. 창당하세요. 당대표 하세요. 내가 당원 될게요. 창당하세요. 창당. 최고다. 제발 창당해주세요. 야권 비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일으킨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쪽으로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등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자국민들을 보내어 부산항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 2년 이상 한국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자행한 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주적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가기밀을 촬영하는 엄연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첩 행위를 하는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중국의 국외 비밀경찰서로 밝혀진 서울 석파구의 중식당 주인, 비밀리에 국가의 중대한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블랙요원 명단을 대량으로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 4조 3천억 원 상당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대기업 임원, 이들 역시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고 각각 업무상 횡령,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부정범죄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없어주세요. 마이크 좀 점검해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서. 마이크 올려주세요. 야, 안녕하 이 새끼야. 너 진짜 가만히 있어라. 마이크 올려주세요. 올려봐. 전병 화이팅!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1.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포괄적 안보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간첩의 범위를 적국에만 두는 것이 아닌 외국으로 확장하자는 간첩법 개정안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확대를 반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국이 중국몽에 함께할 것,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중국 대사 싱하이민과의 만남에서 보인 저자세 외교와 쉐쉐 발언 등으로 친중적 태도를 드러내왔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야권이 최고. 정말 국가의 안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원자로 기술을 비롯한 원전 사업 관련 예산을 90% 가까이 대폭 삭감하였고 그 2배가 넘는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산업 예산에 증액했습니다.
현재 태양광 패널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기가 발견되었으며 선관위 비밀번호로 사용된 1, 2, 3, 4, 5가 공산당 통치 시스템과 민주당 선거 구호와 연관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의 유일한 교육연수기관 및 싱크탱크인 중앙당교와 협약을 맺은 사건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연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야당은 중국과의 관계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거리두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 직후 야당 6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제출한 제1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치외교란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 중심 진영의 승리를 지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주한민군을 정량군이라 지칭했으며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주한민국 미군 철수도 감수할 것이라는 반미 의도가 드러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주한미군은 군사적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인 민주당이 과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명백한 친중, 반미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이 최근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의 행보로 인해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국민의 뜻으로 수용하십시오.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는 주권, 국민, 영토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을 포함한 각종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등 문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구조가 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기업 및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이 산업 스파이로부터 성과를 도둑질당한다면 그 원통함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업의 일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청춘을 학문에 바친 2030 세대들의 삶은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국내 기업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결과물을 빼앗아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간첩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북한에만 두지 말고 외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마오당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관리, 댓글 알바를 담당하는 인터넷 평론원 또는 여론조작용 로봇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국영 댓글 부대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조작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선전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상주하며 여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약 110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 관련 댓글 부대가 SNS에 올리는 댓글 수만 매년 5억 건에
분석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마우당의 규모가 4천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첨담으로 가. 아니 왜 셀프야 전문가다는데 몇 년 전부터 각종 미디어에서 노출되었던 불쾌한 단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한테 막 해. 폐조선, 독방육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의 젊은 남성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세워 정치, 정서, 사회, 경제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남성의 본연의 타고난 이성, 논리성과 자유수호에 대한 열정,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미디어는 젊은 여성에게 남성 혐오, 남성 무시, 남성 비하, 여성 특권의식, 반지성주의, 사치, 허영을 부추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의 스파이라면, 여론 선동 인물을 하나의하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뉴스, 예능,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민족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는 못 본 채 하고 개인의 아님을 중요시하며 스스로 멸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디어에서 우리 모두가 들어보았던 말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치를 폄하하는 말들, 누가 우리들을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더 이상은 이러한 사이버 테러에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가담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실명을 공개하고 처벌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간첩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간첩의 범위를 북한에만 두지 말고 외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위해 반미 친중 행보를 멈추십시오. 미국은 공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경제, 기술, 문화의 성장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나치, 그 학살자가 따르는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산주의. 맞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더 나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배울 점이 많은 자의 곁에 머물며 그가 먹는 것, 말하는 방식, 사고 방식, 모든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극우차하,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2030, 6070 세대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의 끝에는 명예의 실추, 파멸,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퇴보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지 진보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물결은 결코 잠재울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뜨거운 의지가 귀를 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 때까지 계속 큰 목소리로 외칠 생각입니다.
청년들과 짐이 무거워 자신의 삶을 끝내버린 청년들, 눈앞에 마주한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 흡변하는 사회 속에 이리저리 나눕기다 정처 없이 부유하는 청년들, 우리의 모습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무력감을 느낀 채로 자신만의 방식대로 몸부림쳐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4050 부모님 세대들은 누구보다 귀한 당신의 자식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6070 그리고 그 이상의 조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에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비통해하셨습니다. 건강한 어른의 사랑과 사회의 배려로 성장해야 하는 10대들은 총체적 난국인 이 사회를 보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고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그 멍해를 벗어버릴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의 정황과 선거에 개입된 중국과 사이버 테러와 산업 스파이와 화교, 우대, 차별정책과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입니다. 맞습니다! 경찰 돌리시키세요. 경찰. 여러분! 야 이 새끼야. 경찰 빨리 돌리시켜요.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나갑니다. 간첩법을 개정하라! 반미 친중 정책을 멈춰라! 연설에 귀 기울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 정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반국가 세력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걸고 알려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진짜 미쳤다. 최고다. 3월 1일 서울의 여의도와 광화문 두 군데에서 오후 1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진짜 잘한다. 대화의 세력입니다. 감동적이다. 광주 시민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